2015년 가장 주목받는 ICT 기술, 바로 비컨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블루투스만 있으면 가능한 무선 통신 기술인데 거리 측정부터 쿠폰 발급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 비컨, 과연 새로운 스마트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주제 바로 비콘. 2015년 가장 주목받는 스마트 기술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콘의 사전적 의미는 등대라고 합니다. 그 외에 신호등, 무선 통신소의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알려준다, 전달한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자세히 알아보면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비가청 영역의 주파수를 활용해 기기간 통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콘은 사실 이미 4, 5년 전부터 상용화되었는데요. 최근에 블루투스 4.0 기술이 만들어지고 단점들이 보완되면서 비콘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주 적게 사용하고 번거로운 페어링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죠. 무선 통신 마케팅부터 헬스케어 등 정말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비콘 서비스. ICT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비콘 서비스 대체 왜 뜨는 걸까? 야구장에서 비콘 서비스를 누린다. 2013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뉴욕 매치의 시티필즈 구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야구 팬들은 티켓 구매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해 입장권과 좌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경기장 내 매장의 비콘 서비스를 통해 가상 포인트 카드를 발급받고 쿠폰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LA 다저스 구장과 샌디에고 파드레스, 페코파크 구장에도 65개의 아이 비콘이 설치가 됐는데요. 앞으로 미국 내 모든 구장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죠. 사실 비콘 서비스를 가장 반긴 것은 바로 백화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의 대형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는요, 샵킥의 기술을 기반으로 샵 비콘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서면 고객의 구매 이력을 분석을 하고 할인 이벤트, 쿠폰 등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마트폰이 먼저 말을 거는 거죠. 지님 노란색 좋아하잖아요? 노란색 모자가 지금 70% 할인. 대박. 그뿐만 아닙니다. 외식을 할 때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음식점 앞을 지나갈 때 해당하는 할인 쿠폰을 바로 전송해 줍니다. 띵동. 뭐야? 오? 스테이크가 할인하네? 심지어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우유의 유통기간도 비콘이 알려주는데요. 마트에서 비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한번 살펴볼까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메시지가 옵니다. 피자가 세일한다고 말이죠. 피자를 카트에 담자마자 또 메시지가 옵니다. 그렇죠. 피자와 잘 어울리는 맥주가 세일을 한다고 말이죠. 피자를 담는 순간 맥주의 위치 정보까지 전달해 소비자의 심리를 공략. 이러다 장바구니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결제도 비콘으로 합니다. 상점 주인은 비콘 시스템으로 현재 누가 계산대 앞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청구할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계산대 앞에 선 구매자들은 어플을 실행한 뒤에 터치 아이디를 이용해서 최종 결제를 확인하는데요.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로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콘 서비스는 정보 검색, 할인 쿠폰, 멤버십 카드, 모바일 스탬프 기능의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비콘 서비스,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을 속삭이는 우리, 이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버린 우리. 예, 반갑습니다. 비콘 전문가가 아니라 래퍼가 나오셨습니다. 실제로도 랩을 약 160곡을 부르셨답니다. 정말로 160곡을 내셨어요? 네. 그럼 뭐 낸 노래 중에 하나를 좀 들려주신다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속삭이는 우리, 이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버린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달달한 뉴스를 살며시 키스를 할 수 있는 우리. 하늘만 쳐다봐도 위로 쳐다봐도 별들이 쏟아져 가슴속에 쏟아져. 너를 생각하면 뭔가 아늑한 160곡을 이 상태로 내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160곡을. 우리 비콘 만들기도 참 쉽지 않으실 텐데 160곡을 이걸로 내셨습니다. 오늘 비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놓인 게 비콘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네. 이게 비콘이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죠? 보통 5cm 이하의 작은 크기의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얘가 뭘 합니까? 얘는 비콘은 기본적으로 송신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얘는 블루투스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네. 이제 블루투스 중에서도 이제 저전력 블루투스 신호를 이제 건물 내에서
사람들한테 보내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70m까지 보내게 되고요. 원으로 따지면 140m 정도로 보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이 신호를 받게 되겠죠. 그럼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쿠폰을 받던가 아니면 정보를 받는 이런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데 앞에다가 하나 놓으면 한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듣게 되네요. 그죠? 오, 이 기가 정말 작잖아요. 네. 얼마 안 갈 것 같은데요? 신호 같은 경우는 얘가 기본적으로 뭐 70m까지 보낸다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로 테스트해 보면은 정말 가요. 네, 정말 가긴 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정확성이 있는데 정확성이라는 거는 나는 정확하게 63m만 보내고 싶다. 이렇게도 보낼 수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남의 건물한테까지 이렇게 보내지 않게 내 건물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그죠. 오차 범위를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아, 말로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일단 제가 뭐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비건을 설치해놓고 메시지가 어떻게 뜨는 건지 어디까지 접근해야 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CT 이슈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켜놔도 되고 안 켜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끔. 제가 나왔습니다. 네. 얘가 이제 비콘에 가까워지는. 초상권 초상권 주시죠. 앱도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왔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네. 얘가 이제 앞에 비콘 있잖아요. 네. 비콘 근처로 가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오! 네, 뜨게 됩니다. 아, 가까이 가니까 ICT 이슈 쿠폰이 발급되었습니다라고. 네. 아,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게 그거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매장 앞에 요거를 설치해 놓으면 쓱 가다가 이 매장 앞을 지나가면 제가 윙 하고 알림이 울려서 보면은 여기 지금 할인 쿠폰이 그죠. 발급됐다. 그 가게에선 정확하게 뭐 70m 이내에서 보내겠다. 10m 이내 그걸 설정하게 또 나름이겠죠. 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겠네요. 네. 이거 사실 전단지 이렇게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다가 들어가시는 분들. 네. 그러면 그냥 요거 달아놓으면 계속해서. 그죠. 혹은 얘를 들고 다니면은 돌아다니는 자동 쿠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드론에다가 달아놓으면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쿠폰을 뿌리는 기계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무작위로 막 뿌리겠네. 그런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마치 스팸 메시지. 그러니까 안 받고 싶은데 받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계속 메시지 오면 모든 가게가 만약에 이걸 다 달아놓으면 계속 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초반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 비콘으로 뭔가 서비스를 하려는 회사들을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쿠폰 회사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은 많은 사람들 뿌려야지만 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쿠폰 서비스들 대부분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스팸성이 되겠죠. 어느 가게 지나갈 때마다 계속 핸드폰으로 띵띵띵 다니니까 정말 이제 귀찮아지는. 그냥 이제 꺼버리죠 그러면. 그죠. 알림을 끊는 순간 이 앱은 다시는 안 쓰는 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스팸성이 돼버리면 사람들한테 이 비콘 서비스는 정말 이제 최악의 서비스다, 최악의 기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완하는 이런 서비스를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콘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거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좀 소비자들한테 유용하게 다가갈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개인마다 구매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그 다음에 쿠폰을 쏘면은 괜찮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서 항상 커피숍을 간다 이런 카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항상 밥을 먹고선 커피숍을 갈 확률이 99%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밥을 먹고서 카드 결제하는 순간 커피숍 쿠폰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무슨 커피숍에서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스팸성이 안 되는 거죠. 뒤에 거는 요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무슨 음표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게 뭡니까? 얘는 이제 비콘 신호를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귀걸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예요? 귀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귀에다 착용하고서 소리를 듣고 하는데요. 소리도 이제 귓구멍으로 듣는 게 아니라 골전도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뼈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원리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구멍이 없어. 이어폰이 없고 그냥 완전히 막혔어요. 근데 여기 소리가 들린다고요? 네, 그게 이제 골전도 방식이라고 해서 네. 이제 고막이 나간 사람들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들려요? 그건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른데 골전도라고 하면은
뼈를 통해 가지고 달팽이관으로 바로 소리를 보내요. 아, 그러면 뼈를 진동시켜서. 고막처럼 만들어 놓는 거네요. 그죠? 진동을 시켜가지고. 신기하네요. 네. 이거 어디에 씁니까? 네네.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에서 뭐 작품을 감상하고 있으면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들을 수 있게. 아, 그러니까 자동 뭐 스마트 도슨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그냥 딱 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와. 가면 얘 앞으로 가면 들리는 거예요? 바다의 최고 그렇게 포식자 바로 상어겠죠. 혹시 샌드 상어에 타이거 대한 설명이 샤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샌드 타이거야 얘가? 샌드 타이거 샤크는 영화 조스의 주인공 백상아리의 친척이에요. 알고 보면 조스의 바다의 주인공인 강아지라는 백상아리의 별명을 가진 친구가? 샌드 타이거 샤크. 이 샌드 타이거래요. 외모만 보면 이쪽으로 오면 바다의 코끼리. 바뀌었어. 말 그대로 코끼리만큼이나 몸집이 큰 바다 코끼리는 몸무게가 많게는 1,700kg에 육박. 젤리피쉬 존에는 다양한 젤리피쉬래요, 종류의 해파리들이 살고 있답니다. 대왕 해파리, 해파리. 유리 해파리, 젤리피쉬가 해파리구나. 업사이드 다운 해파리, 사진 속의 문어 해파리까지. 보통 저희가 아쿠아리움에서는 뭐지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동물들과 뭐 해상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그냥 이 소리가 들리는 거네. 오씨. 아니 아 그렇군요. 굉장히 편리하고 네. 기계 막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상당히 좋네요. 그죠? 그냥 이것만 지니고 있으면은 뭐 어느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뭐 서비스를 같이 이제 하는 데가 있다면은 네. 편하게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재난 상황이다 치고 네. 불이야! 불이 났어요! 불이야! 마이크의 진동으로 소리가 나겠죠? 이거를 차고 있으면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거를 딱 착용하고 비콘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라든가 탈출해야 되는 위치를 찾아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현재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탈출까지 어떻게 가라. 시간 내비게이션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핸드폰을 보기 힘들다. 네. 귀 꽂고 있으면 말로 들으면서 이제 갈 네. 수가 있겠죠. 뭐 10m 앞에서 오른쪽.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도 지금 이 상황을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네. 자기가 스스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 위치를 뭐 보내고 싶다. 그럼 제 위치를 보내면은 현재 뭐 3층에 뭐 우측에 있다라는 거를 뭐 관제센터에다가 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비콘을 활용해서 실내 내비게이션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뭐 실외 같은 경우 사실 GPS를 가지고서 네. 뭐 체크를 가능하잖아요. 근데 네. 실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하 같은 경우는 GPS 신호가 안 오기 때문에 잡지를 그렇죠. 못했는데 이 비콘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폰 전송이나 재난 정보까지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비콘 서비스. 그렇다면 이외에 또 어떤 곳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ICT 이슈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 네, 뭐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형 건축물이 뭐 늘어나면서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비로 같은 건물 안에서 뭐 당황해 본 적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뭐 인터넷망, 비콘 이런 거 다 이용해서 뭐 3차원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의 위치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뭐 기존의 GPS 같은 경우는 뭐 지하나 건물 내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는데 뭐 비콘을 활용하면은 뭐 내비게이션으로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좀 더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여긴 지하철이죠? 네, 뭐 런던 지하철이 블루투스 비콘을 이용해서 뭐 시각 장애인들의 길찾기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뭐 지하철역 곳곳에 위치한 비콘과 연동해서 뭐 시각 장애인들에게 현재 위치와 뭐 가야 될 방향 등을 뭐 알려주게 됩니다. 뭐 또 계단이 접근하면은 전체 계단 수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뭐 이런 서비스로서 뭐 시각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돕는 겁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비콘을 더 촘촘히 뭐 설치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놀이동산인데요. 꼬마 친구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비콘과 연관이 좀 있나요? 네, 비콘은 길 잃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는 데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이 이 아이의 위치를 감지해서 보호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해주는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일정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되고 미아 발생 시 주변의 어플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활용도가 참 엄청난데요.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비콘이 어떠한 좀 단점들을 극복해야 될까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이 비콘이라 서비스가 확산되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적인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비콘과 스마트폰에 같이 연동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연동이 가능한 거는 사실 최신폰만 돼요. 네, 최신폰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쓰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블루투스를 항상 켜놔야 돼요. 네. 사람들이 블루투스 키면은 배터리 나가. 배터리 나가. 네,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나 모르게 누가 나한테 접속할 것 네네네. 같고 괜히 해킹당할 것 같고. 그런 이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런 이제 의식 전환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서비스를 비콘 서비스를 이용해서 혜택이 많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면은 주변에 한두 명 있으면은 점차 편안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촉진제 역할을 뭔가 하는 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계기가 있어서 좀 팡 하고 좀 퍼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콘의 올바른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도 좀 힘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